완벽하게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여진은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고려의 정예군은 북방 깊숙한 곳까지 올라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밀어올린 국경 위에는 9개의 견고한 성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동북 구성. 누가 봐도 완벽한 승리였고 고려의 영토가 확장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식을 깨는 차가운 명령 하나가 도성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성을 허물고 모두 돌아오라. 고려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포위된 것도 전력이 바닥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건재했고 별무반은 여전히 북방의 대지를 서늘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니. 이 명령을 처음 들은 최전방의 병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가? 이 성을 세우기 위해 돌을 나른 것이 누구이며 이 거친 땅을 피로 적시며 끝내 버텨낸 것이 누구인가?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반복되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성벽 위에 서 있던 병사들은 말없이 북쪽의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밀어낸 땅이었고 동료들의 숨결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스스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몇 줄의 건조한 문장으로 기록할 뿐입니다. 동북 구성을 여진에 반원하였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 뒤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내려야 했던 가장 냉혹하고도 영미한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겼는데 돌아서야 했을까? 왜 피로 얻은 땅을 스스로 내주었을까? 왜 고려는 승리하고도 후퇴라는 길을 택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려는 결코 감정에 휩쓸려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위해 버릴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부터 보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잃은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떻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승리조차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는가, 그리고 그 포기가 어떻게 고려를 동아시아의 진정한 강자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함성을 잦아들었고 적들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고려의 완벽한 승리였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의 병사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에 베인 것도 아니었고 날카로운 화살에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을 소리 없이 쓰러뜨린 것은 칼날보다 훨씬 조용하고 잔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 겨울,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보성 개경에서부터 북방 깊숙한 동북 구성까지 이어지는 보급로는 천리에 달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한번 보급부대가 출발하면 왕복에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였습니다. 승전보가 도성 도착하기도 전에 수천 마리의 군마가 길 위에서 먼저 지쳐 쓰러졌고 보급 수레바퀴는 진창과 얼음 속에서 끝없이 멈춰섰습니다. 식량은 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으며 한번 꼬이기 시작한 보급망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천리길 보급로는 적의 유격전에 노출된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느다란 생명선이었습니다. 청안의 하루는 실제 전투보다 더 길고 잔혹했습니다. 배급이 단 하루 밀릴 때마다 굶주린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이틀이 지나면 군마들이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이었습니다. 북방의 겨울은 단순히 흘러가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고려의 군대를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병사들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얼어붙어 활 시위를 제대로 당기지 못할 정도였고 밤사이 얇은 군복 한 벌에 의지해 잠든 병사가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적과의 치열한 싸움은 멈췄지만 병력은 매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긴 전쟁인데 군대는 계속 소모되는 기묘하고도 기괴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장수들을 더욱 두렵게 만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패배한 적, 여진은 결코 복수를 위해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적이라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벽으로 몰려와야 했지만 그들은 안개처럼 주위에 머물며 그저 기다렸습니다. 고려의 보급선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성 안의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스스로 무너지기를, 그리고 동북 구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고려의 국력을 스스로 갉아먹기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여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싸움에는 웅장한 함성도 화려한 전술도 전리품으로 챙길 적장의 목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서서히 고려라는 국가의 체력과 국력이 북방의 찬바람 속으로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려 조정도 이 서늘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동북 구성은 더 이상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힘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북방의 블랙홀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의 수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경의 어전 회의에서 대신들의 얼굴에는 점점 승리의 확신이 사라지고 깊은 수신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먼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정 한가운데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전쟁터에서의 승패보다 훨씬 더 잔혹한 선택이 고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어려운 이기고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다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인가?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려 조정이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둘로 갈라지던 그날, 그리고 승리라는 독배를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가장 냉혹한 국가적 논쟁의 실체를 말입니다. 어전 회의장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북 구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피로 밀어올린 새로운 국경이었고 동아시아의 자신들의 야성을 증명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말은 곧 고려의 승리를 부정하자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칼날은 명분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잔인한 진실을 꺼내야 했습니다.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팽팽하던 회의장을 단숨에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곧바로 반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피로 얻은 땅을 어찌 하루아침에 내어준단 말입니까? 군사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른 대신이 가세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여진은 다시 몰려올 것입니다. 국경은 북끝이 아니라 칼로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벽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번 물러난 국가는 반드시 적에게 다시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파고듭니다. 번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말입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어갔습니다. 성은 9개지만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보급로는 천리가 넘습니다. 지금 북방에서 죽어나가는 병사들은 여진의 칼이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회의장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분과 현실, 자존심과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쪽은 고래의 자부심을 외쳤고
버려야 한다는 쪽은 고려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기에 논쟁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누군가는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진이 아니라 허황된 명분에 매달리다 스스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숙종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격렬한 언쟁 속에서도 그는 오래도록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승전보를 처음 봤던 날보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은 훨씬 더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결정이 왕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숙종이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담아 입을 엽니다. 지킬 수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 짧은 한 문장이 회의장의 열기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은, 지킬 수 없는 무리한 경계는 만들지 않는다. 국가의 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말은 사실상 모든 논쟁의 종지부였습니다. 몇몇 대신은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리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피로 얻은 땅을 내주는 것은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전하, 누가 그 가혹한 명령을 북방에 전하겠습니까? 북방에는 여전히 별무반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시신을 딛고 성을 세운 수천 명의 병사,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이 전쟁의 심장 윤관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라가 만든 그 경계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허물어야 하는 사람.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연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관에게 전하라. 즉시 철수한다. 회의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고 안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이 북방의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전쟁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국가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찬란했던 승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려 최후장수 윤관이 평생의 전공을 자신의 손으로 접어야 했던 그 참담한 날을 말입니다. 명령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지난 몇 년간 치러온 그 어떤 전쟁보다 무거웠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북방의 거친 바람이 성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윤관은 아무 말 없이 그 명령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얇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시간이 차갑게 접혀 있었습니다. 공북 구성. 그는 이 땅을 칼로 밀어 올렸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그의 뒤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동료들의 시신 위에 돌을 쌓아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장이었고 그의 증명이었으며 윤관이라는 한 인간의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윤관은 천천히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광활하고 서늘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고 남쪽에는 자신이 이제 돌아가야 할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눈에 이 풍경을 영원히 새겨 넣으려는 사람처럼, 혹은 다시는 오지 못할 땅에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뒤에서 낮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장수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어 정적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결단이 자신들의 가슴에 어떤 구멍을 낼 것인지 말입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한 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말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윤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칠게 깎인 성벽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돌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군대 명령에 따른다. 그 한마디로 모든 희망과 반박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깊게 떨궜고 누군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대는 적과 싸우는 법보다 국가에 복종하는 법을 먼저 뼈에 새긴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철수 명령은 성안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성안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환호도 없었고 거센 분노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사들은 유령처럼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창고에 군수품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군마에 안장을 묶었으며 누군가는 성벽 위에 꽂혀있던 고려의 깃발과 장비들을 하나씩 경건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망치가 돌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북방의 잿빛 하늘 아래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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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마치 고려가 가졌던 승리의 기억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몇 년 전 이 돌들은 승리의 함성과 함께 한 층씩 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들의 시선도 함께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관은 그 파괴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수가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물었습니다. 전하께선 이 선택을 훗날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윤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국가가 살아남는다면 이 패배는 패배가 아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멀리서 성벽의 일부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윤관은 깨달았습니다. 전장의 전쟁은 끝났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웅은 보통 화려한 승리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어떤 영웅은 가장 소중한 승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기도 합니다. 윤관은 마지막으로 북쪽 대지를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남쪽을 향하는 순간 고려가 거칠게 밀어올렸던 국경도 함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철수가 단순한 군사적 후퇴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을 전장에 바친 늙은 장수에게 조정은 곧 또 다른 가혹한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부러질 것인가.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승리를 잡고 돌아온 영웅이 어떻게 조용히 역사 속에서 지워져 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장의 칼날보다 더 잔혹한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시작되는 차가운 정치의 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지만 그 어떤 치열했던 전투보다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한때 북방의 대지를 뒤흔들던 별무반의 거대한 군세가 우리던 말발굽 소리는 더 이상 천지를 울리지 않았고 병사들은 승리한 군대답지 않게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묵묵히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귀환에는 꽃가루와 환호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육중한 성문이 열리고 군대가 도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거리는 기묘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길가에 들어선 사람들은 분명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크게 환영하거나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여진의 말발굽 소리에 잠을 설치며 공포에 떨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공포를 끝낸 영웅들이 돌아왔는데
도시는 차가운 침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권력자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지, 그리고 그 군대를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장수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윤관.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모르고 국경을 밀어올렸으며 백성들의 존경과 군사들의 충성을 한, 몸에 받는 왕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영웅은 때때로 외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잔인하게 증명해왔습니다. 칼을 쥔 자가 민심까지 얻는 순간 견고해 보이던 왕권의 토대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경의 어두운 방 안에 모인 대신들의 시선은 점점 서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별무반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커졌습니다. 분권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금 저 위험한 군대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대놓고 역모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에 통제하기 힘든 괴물 같은 군대는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괴물을 길들인 주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는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군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평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최강의 정예병 별무반을 해체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정광석화처럼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그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었던 전우들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어제까지 국가를 지키는 최강의 칼날이었던 자들이 오늘은 갈 곳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칼은 여전히 날카로운데 그 칼을 휘두를 전장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윤관 역시 이 냉혹한 처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북방으로 갈 수 없었고 자신이 자식처럼 키워낸 군사들을 단 한 명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웅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은 다름 아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역사서들은 이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숨쉬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윤관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자신을 버린 왕을 원망하는 상소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평생을 닦아온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아이러니하고도 비극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나라에 의해 가장 먼저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려의 군대는 다시 이전의 무겁고 느린 보병 체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진의 기동력을 압도했던 거대한 괴물 군대는 서류 한 장으로 사라졌고 전쟁을 몸으로 기억하며 전술을 논하던 장수들도 하나둘 역사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고려는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함께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터에서 뼈저리게 배운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국가가 스스로 영웅을 밀어낼 때 그 빈자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강한 군대를 제 손으로 해체하고 승리의 기억을 억지로 잊어가기 시작한 시대. 그 안일한 선택은 훗날 고려의 어떤 참혹한 대가로 돌아오게 될까요? 동북 구성을 내려온 이후 고려의 북방에서 다시 검은 연기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 새로운 위협을 말입니다. 전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고려의 국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을 뿐입니다. 철수가 끝났을 때 북방은 다시 고요해 보였습니다. 황벽은 사라졌고 고려의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말발굽이 떠난 자리에는 바람만이 황량하게 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전쟁도 긴장도 그 피비린내 나던 시간도 모두 북방의 눈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동북 구성 너머의 숲과 평원에서는 패배했던 부족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고려를 직접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힘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내려간다. 그때 북방에서는 한 사내가 조용히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직 고려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동아시아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이름, 아구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왜 물러났는지,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어디서 멈출 수밖에 없는지도 말입니다. 동북 구성 반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북방의 새로운 지배자가 고려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냉정하게 분석한 사건이었습니다. 국경은 내려왔지만 위협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남쪽을 향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개경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평화는 폭풍이 오기 직전에 바다처럼 고요합니다. 조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한 군대를 스스로 해체한 그 선택이 머지않아 어떤 대가로 돌아오게 될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는 언제 더 위험해지는가? 패배했을 때인가? 아니면 승리를 믿고 칼을 내려놓았을 때인가? 고려는 지금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북방에서는 하나의 나라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진의 부족을 넘어 제국으로 향하는 이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거대한 전쟁의 프롤로그가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려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도착합니다. 여진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약탈 집단도 아닙니다. 정식 국가 대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새로 태어난 제국이 가장 먼저 칼끝을 겨눈 상대가 바로 고려였다는 점입니다. 별무반은 사라졌고 윤관도 없습니다. 이제 고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바흐마 괴물이 나라가 되는 순간 고려는 무엇을 잘못 보았는가? 금나라의 탄생, 그리고 고려가 처음 마주하게 될 진짜 북방의 공포. 구독과 좋아요로 고려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역사는 여기서부터 다시 폭발합니다.